It's my life. 이번 영상에서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조철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공대 아니면 자연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제가 예술대학은 또 우리 교수님이 처음이십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지금 또 학장님으로 또 재직 중이셔서 많이 바쁘시고 그러신데 오늘 디자인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 또 디자인 학이 뭔지 뭐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어떤 좋은 조언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계기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갑자기 선택하게 된 케이스라서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막 1학년 때부터 미술을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셨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같이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83년도니까요. 그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별로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겠네. 없을 때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3학년 때 3월달쯤 됐을 텐데 제가 TV를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과기대 교수님이 뭘 했는가 하면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그게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북유럽, 핀란드나 그 당시는 거기가 이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조금 선진국이었잖아요. 예.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디자인이라는 세계로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걸 보고 저거 뭐지? 우리가 흔히 알기는 미술 그러면 그냥 아트성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저거 재밌겠는데 사실 저는 이과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생각 이런 게 없었잖아요. 문과는 이과인데 이과 공부를 하다가 뭐 다른 데 가고 싶어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연히 뭐 그냥 이과 가서 뭐 우리 하는 일 이렇게 보통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새로운 세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방송이 하나의 제 인생의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지금 후회는 절대 없고요. 재밌는 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게 됐었죠. 고3 5월 달부터. 기본적인 이제 미술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입시를 해야 돼.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입시라고 하는 것은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원하는 틀이 있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미대 입시 그러면 보통 아그리파 이렇게 아시네요. 아그리파나 뭐 비너스 이런 걸 그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 됩니다. 데생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연필, 드로잉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면에다가 색과 면 구성을 넣어서 어떻게 면을 만들어내는 구성한 능력을 보는 두 가지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봤거든요. 그런 입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전혀 이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 이과생이 이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그쪽에 가서 또 고민했습니다. 미술학원 다니면서도 이거 밖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르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논리 이외에 또 감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논리와 이성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학문이잖아요.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한동안 이거 맞는가 이런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흔한 과에 안 가고 그 당시로 보면 제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재밌어 하는 과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과 이런 거 했는 걸 좀 다행스럽거든요. 우리가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하기 위한 직업도 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런 제 같은 직업은 요 세 박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러신 건가 아니면 교수님 직업이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수의 업무가 있잖아요. 주어진. 거기 이외에도 디자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작품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죠.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을 하고 이제 하는데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디자인 하면서 밤을 새거나 늦게까지 해도 전혀 불편하거나 그게 없어요. 저는 늘 새로운 걸 봐요. 제가 만약에 뭘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떤 게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행복하고 그게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직업으로서의 가치도 충족시키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뭐 조금이라도 잘하는 일이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잘하는 일. 우리가 세 가지가 맞는 직업이 잘 없는데 그렇죠. 한 가지만 맞추기도 쉽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계기가 되어서 TV를 보다가 우연한 계기에 대해서 선택한 직업이 굉장히 재밌고 교수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두 가지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게 항상 재미있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계기에 직업이랄까요? 아니면 전공이랄까요? 이걸 선택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고3 때 TV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딱 인생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네. 변곡점이 왔고 예. 그게 이제 벌써 40년, 50년. 고3 때 다큐멘터리 보고 이렇게 볼 시간이 잘 없죠, 옛날 같으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냥 제가 TV를 보겠다고 본 게 아니라 그게 운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컨택이 딱 맞아서 그냥 네. 제가 그걸 보게 된 계기가 된 뭐 거니까. TV를 봐야겠다 그러면 그냥 우연히 네. 보게 됐는데 예. 딱 디자인이 그때 꽂히셨군요. 그렇죠. 지금은 TV가 녹화도 되고 예를 들면 재방송도 있고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새로 틀면 그때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한 번. 그렇죠. 예. 제방이란 것도 재방도 좀 없고 그런 프로그램이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예. 다큐멘터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찰나에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 고3 때 그렇게 시작하고 재수는 안 하셨습니까? 재수했습니다. 아, 재수하셨어요? 이제 모르고 여쭤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5월 말에 미술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근데 6달 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경북 김천 출신인데, 예, 그래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 건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죠.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스펙이 존재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그걸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입시가 각자의 개성을 보고 각자의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입시라고 하는 틀에서 생각해보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잣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준화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든 사람을 뽑는 게 한계죠. 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말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과 저도 같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최소한의 허들을 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을 텐데 그걸 또 뭐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입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 미대에서는 디자인 이쪽 전공자를 뽑는데 실기를 아예 안 뽑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구 소재 몇 개 대학에서는 요즘은 그럼 아예 실기를 안 보고 그냥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기를 보는 그 만약에 뭐 퍼센테이지로 네. 100을 뽑으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아. 실기 없이도 근데 이게 대학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게 그러면 들어온 자원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이미 충분히 조형 실습 연습을 해온 사람들이랑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문과이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출발점이 같다고 보는 게 이미 달라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예,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간격이 좁아지면 다행인데 요즘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새 연필도 안 쓰고 뭐 컴퓨터를 쓴다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본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에 출발했기 때문에 간격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보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미술 학원을 다닌다든가 실기를 준비하면서 길러진 창의성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창의성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는 그 입시 제도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미대가 유명한 미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도를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평가가 다른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가 뭔가 하면 익숙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숙함?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에 와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조형 의식이 됐거나 기술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창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자기가 좀 약간 익숙한 방법으로 입시에 관한 방법론을 터득해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입시라고 하는 수단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도 안 되는 아주 그냥 방법론에 불과했거든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차이가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미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기만 하면,
같이 출발할 수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몇 년 겪어보니 네. 여기 대학 원장하고도 제가 동기인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1학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기초반 이렇게 네네. 나는데 그게 심화될수록 오히려 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가 태어나니까 파리인데 네. 우리 선조들이 이룬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사는 시대에서 동시대 사람들이 이룬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미 완숙한 형태로. 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한테 소위 말하는 DNA에 내장됐다고 말할 정도로 네. 이미 익숙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골라도, 선을 하나 그려도, 색을 하나 칠해도, 그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존재하잖아요. 완성된 능숙함.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작은 도시에 태어나서 머리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디자인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공부하고. 네. 공부를 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그 하이엔드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수치나 데이터나 이거 공부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끝에 가면 마지막 1%는 그게 영감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원래대로 주로 돌아가면 실기를 안 보고 뽑는 거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해 봅니다. 아. 왜냐하면 만약에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모두가 다 실기를 안 보고 뽑으면 상관없어요. 100명을 다. 네. 그런데 누구는 뽑아놓으면 그 격차가 지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과제를 하거나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끝없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적응을 잘 못한다. 우리나라가 너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뽑아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대학이 자율성을 주고 음. 그 대학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수진의 능력치, 네. 학과의 방향성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입시를 뽑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 그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과에 가면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럼 내 미래는 그거와 연관된 것으로 심화될 수 있구나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뽑는 방법부터 저기 자율성을 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입시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내가 성적이 얼마큼 나와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따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뽑는 입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획일적 틀을 만들어서 미술학원에서 양산한 사람들의 기계화된 순서를 매기는 방법처럼 돼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실기 없이 뽑는 것들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네. 연결돼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술, 특히 음악, 뭐 미술 이쪽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숙련된 과정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엔드에서 결국 빛을 발휘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 결국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영감, 이 인스피레이션이 결국은 오랜 기간 다져야 나오는 교수님도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지금 40년씩 이제 하셨는데 그 영감 때문에 괴롭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못 끄집어내서 괴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켈란젤로가 이제 돌을 멀쩡한 이렇게 돌을 깎잖아요. 네. 거기에서 영혼이 나올 때까지 깎았대요. 그 영혼과 마주칠 때까지. 네.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 영혼을 만날 때까지 깎았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면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와 뭐 안 나온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질이 좀 부족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용량이 몰라 자랐거나 네. 뭐 그럴 여지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문제인데 재능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재능이냐 타고난 능력을 재능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그 타고난 재능이 정말 타고난 것인지 환경에 의해서 상당 부분 길러지는 것인지 사회과학에서도 유전과 환경의 어떤 논쟁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예술 영역은 그게 재능, 뭐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재능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 못한다. 제가 100m 뛰기를 지금부터 매일 10시간씩 연습한다고 해도 그렇죠. 20년 동안 연습을 해도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라면 항상 질 텐데 그 재능, 타고난 조건들 이게 무시 못할 요소들인데 특히 미술 영역도 좀 그런 게 더 많이 작동하나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재능과 네. 소프트웨어적인 재능으로 아. 굳이 크게 나눈다면 아, 하드웨어적인 그것도 재능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키가 네, 그렇죠. 뭐 신체 근육량이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는 사실은 물려받은 DNA 영향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열심히 하는 음. 것만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재능은 능력은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예술의 그게 경지죠. 이제 아트의 속성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지금 뭐 모차르트가 4살에 연주를 했는데 네. 그게 4살에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는데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늘부터 받은 재주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현실 학문에 있어서 이런 디자인 분야는 논리라든지 사람의 사용성, 시장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그 위에 마지막에 활용 점정하는 딱 그거는 어떤 점에서 보면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디자인 하고 계신 디자인 분야는 노력으로도 상당히 훨씬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요거는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분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 예술대학 소속돼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예술대학 교수님이시네요. 그림 잘 그리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시장이 존재하고 또 시장에 있는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게 존재하고 디자이너가 존재하고 미디어가 존재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스스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술대학에 수속되어 있지만 뭐 다른 외국 같은 데는 일반 조형대학이나 건축대학이나 이런 데 소속된 경우는 많기 때문에 약간의 재능 플러스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It's my